저는 넷플릭스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넷플릭스의 리드 헤스팅스라고 하는 창업자죠. 리드 헤스팅스가 1997년에 동네 비디오 가게 하나를 창업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 뭐 다 보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130조 정도 하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거잖아요. 대단한 중량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이제 회사가 급성장을 하니까 회사 급성장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그 벤처로서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컬처들이 없어지거나 실종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 걱정하다가 이 패티 맥코드라고 하는 저희 이제 인사담당 임원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해와 올 수 있었던 조직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135페이지짜리 슬라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뭐 경력사원이 대부분이고 뭐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걔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원래는 데뷔였는데 이리저리 유축이 돼서 지금 구글만 쳐도 넷플릭스 컬처 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컬처 덱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공시켰던 기본적인 컬처인데 그 130페이지 슬라이드의 표지가 바로 이거예요. 프리덤 앤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이거 진짜 나도 생각이 맞게 맞았다는 확신도 좀 들었고 넷플릭스 컬처 덱이 뭐냐면 세븐 애스펙트 오브 컬처에서 7가지 이 7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7가지를 제가 좀 번역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뭐 영어로도 보시면 다 어떤 뜻인지 이제 뭐 오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회사는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플릭스 컬처에 대해서 좀 선정적인 기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유를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가 되겠다. 굉장히 선정적 이야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뭐 사례도 많지만 출장을 가면 비용을 쓰잖아요. 그 비용을 쓰면 회사는 이제 니는 뭐 사원이니까 1비가 2만 원, 너는 대리니까 3만 원, 니는 상무니까 10만 원. 그 다음에 뭐 규정상이 어디 갈 때는 특실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이제 다니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불만도 많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자기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모든 비용 규정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문에 아마 100번 났을 겁니다. 다 없애고 딱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 나와요. 비용은 네가 알아서 쓰되 언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그거 하나 끝난 겁니다. 네. 그거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안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치팅이 하나 관련된 거는 그날로 되고요. 라는 거예요. 네. 사원이지만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의미가 있다 싶으면 자기 일병에 4만 원이지만 10만 원짜리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가 특실 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고객 뭐 비행기표 끊어줘야 된다 해놓고 그거 뒤로 리턴해서 빼먹었다. 그거 걸리면 그냥 해고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주되 거기에 걸맞는 굉장히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배달의 민족입니다. 다 우리나라 제일 핫하죠. 여기에서 송파구에서 이걸 더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하지만 책임과 규칙도 뒤따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일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벤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참 인상적인데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네 능력으로 남을 이끌거나 이끌 능력에서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이끌 능력도 없고 따를 의지도 없으면 회사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벤처 기업이 아주 오피셜 어나운스먼트 한다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는 뭐 워낙 많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고민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그 저희 딜로이트도 뭐 그래도 뭐 회계법인까지 치면 20만 명 넘으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자꾸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좀 특이한 놈들이에요, 사실은. 네. 말도 잘 안 듣고 돈 줘도 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근데 멍뚱을 가지고 또 한번 모티베이션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얘들 어떻게 매니징 할 거냐.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이고 우리 내부자도 고민이고 우리 고객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서베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제 앞에 표지만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다 400페이지짜리 레포트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 세대가 보기에는 아는 것만큼 정보는 잘 찾아. 근데 끈기가 없고 책임감이 없어. 굉장히 착한 척이에요. 근데 사실 또 착하지도 않아. 지 이해관계 굉장히 민감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잖아요. 밀레니얼대로 또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누가 옳고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는 관점에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저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빕스라고 하는 그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빕스라고 하는 샐러드 바가 있는데 이 빕스에서 샐러드 바를 시작을 했어요. 뭐 저도 뭐 실화로 듣고 확인해 본 건데 샐러드 바 와가지고 이렇게 뭐 4그릇도 초장이 좀 세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면 이제 샐러드 바가 생각보다 이 들어가는 재료가 이리저리 해서 맛이 별로 안 난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스테이크를 팔자라고 해서 스테이크를 이제 팔자라고 해서 쭉 품목을 밉니다. 미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아웃백 스테이크 갈 때는 아웃백 같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지만 여기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 딱 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동물원처럼. 이렇게. 야, 점장들 모아놓고 스테이크 팔아. 매출목표 줘. 그리고 KPI 스테이크로 가겠어. 스테이크 못 파는 애들 하기 싶어 무조건 잘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될 리가 없죠. 아니 뭐 되긴 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수원에 있는 어떤 점장인데 너무 안 팔리니까 그냥 잘릴 지경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있던 와중에 뭐 그냥 친구 만났어. 4반 친구한테 야 이거 스테이크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너무 안 팔려가지고 자꾸 팔으라고 하는데 안 되고 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스테이크 한 먹여봤냐 알바생들한테. 주로 알바생들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먹여봤더래.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한 번은 먹이고 팔아라 그래야지. 한 번도 안 먹이고 어떻게 그랬냐. 맛도 모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먹였다죠. 하프 사이즈 정도로. 한번 먹였는데, 뭐, 먹이면서, 야, 이거 내 주니까 좀 팔아. 이런 이야기 지저분해서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여튼 먹어보고 열심히 팔아보자. 이 정도 끝.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한 번 먹인 거예요. 또 세 번째 한 번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알바생들도 좀 자기들이 미안한지, 그 중에 좀 보이스가 있는 애가 나와가지고 좀 적게 나서서 절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조금 일찍 출근해서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워크숍을. 자기들끼리 알바인데 워크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잘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4개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족끼리 오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잖아요. 그 가족끼리 오는 엄마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주로 애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죠. 왜냐면 애가 고등학교 가면 학원 가야 되고 엄마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다 고나이인데 이 엄마가 들어올 때 그 엄마가 어떤 가방을 들고 오냐를 보면 이 집이 스테이크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을 좀 좋은 걸 들고 들어오면 어프로치를 하면 스테이크를 잘 사 먹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 맞잖아요. 야, 그 맞는 말이냐 하고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일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프로세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셉션이 있잖아요. 남자는 사실 가방을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이게. 저도 제 차 갖고 이 가방 예쁘다고 하는데 난 그게 누구고 지난달에 산 거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썰미가 좋은 여학생을 리셉션에 딱 붙여가지고 들어오면 가방 제일 먼저 보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방이 들어오면 무전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 가방 굉장히 좋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제대로 프로치가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끼리 왔을 때 5, 6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게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라는 건데 자 그런 팀이 딱 들어오면 알바생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를 보낼 겁니다. BTS 같은 애.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생긴 애를 보내가지고 간단한 어떤 뭐 리본이 예쁘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나 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진실의 순간 큰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렇게 왔을 때 젊은 남녀가 애 없이 오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이거나 이제 굉장히 가까운 남녀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럼 거기 올 때는 뭐 그냥 특히 그 여성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안 먹고 남자한테 이야기하면 먹는 뭐 이런 한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1등 했다고 해요. 스테이크 판매에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밀레니얼 세대는 해라라고 강요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안 한다. 지금 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집에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하잖아요, 얘네들. 근데 지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하지 마라 그래도 밤새도록 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좀 자극할 거냐, 좋은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직적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건 저희 회사 안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티밍하는 걸 정말 엄청나게 혁신을 해가지고 성과를 굉장히 높이 한 사례인데 이야기 좀 길기 때문에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도 똑같이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HRD 방향성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시대로 변하고 인간이 기구와 협력하는 능력 플러스 인간과 또 인간이 협력하는 능력 더 중요해지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쥐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데 뭐가 남하고 협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의식의 관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 프로페셔널에 기반한 협력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태스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